자, 그 다음에 138번. 자, 인터넷 네트워크 하드웨어죠. 그 네 가지.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자, 라우터라고 하는 건 이제 경로 선택 기술인데, 의미상 보면 그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 장비인데, 일단은 그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를 같이 봐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의미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가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단에서 확인한 바로 이 실무로 보면 이 라우터가 바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다고 취급하고 모두 답으로 처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터는 경로 선택하는 거는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 역할이 모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하고 B라는 네트워크의 모든 기술이나 장비가 달라. 그러면 이걸 서로 호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라우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일 랜을 연결할 때는 뭐다? 동일 랜을 연결할 때는 블리츠고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할 때는 게이트웨이와 라우터가 다 답이 되는데 이게 원래 답이라 말이지. 근데 다 맞게 해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인터넷 장비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뎀은 전화망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139번 OS의 7계층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7개 계층.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계층은 물리계층. 영어로 알아주세요. 물리계층. 2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 3번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5번 그 다음에 세션 계층. 6번 그 다음에 표현 계층. 7번 응용 계층입니다.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같이 이렇게 두 개만을 뭐라고 한다? 랜 계층이라고 하고요. 랜 계층. 이렇게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세 개를 X25 계층이라고 한다. 잘 나와요. X25 계층은 뭐냐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 X25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패켓이고 이게 플레임 계층이 되죠. 요거 뭐라고? 세 개가 요게 될 때는 이게 패켓 계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레임 계층으로 처리가 되면서 물리겠지. 요 세 개가 바로 X25 계층이다. 요거는 순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순서 반드시 알아두고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죠. 각각의 특징. 그래서 이렇게 계층화 시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계층화 시킨다고 그러죠. 계층화.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이어라고 하는데 레이어는 결국 뭐냐면 부품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품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쓰는 네트워크와 여기서 쓰는 네트워크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 네트워크 A에서 쓰는 네트워크가 이거고 B에서 쓰는 네트워크가 이게 똑같다고 하자고.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네트워크 기술이 다르다고 하면 이 전체를 바꿔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네트워크 기술만 다르면 요 계층만 서로 어떻게 돼? 교환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호환시킬 수 있는 다른 데는 건들지 않고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 부담이 적잖아. 그쵸? 이게 다 한 통속으로 돼 있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안 되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물리계층 장비 쪽이 다르면 여기만 바꾸면 되지 여기까지 다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부품화를 시켰어요. 아주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갖도록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 부분과 순서 부분을 139번과 140번 문제에다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번은 순서 문제죠. 영어로 나왔죠? 영어로. 그러니까 하위 계층,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이니까 상위 계층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140번 문제는 각각의 기층이죠. 하나 읽어볼까요?
정기적이나 기술적인 계층, 그런 것들은 다 1번 계층에 정의되어 있고, 2번은 흐름을 제어하거나, 거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플레임이란 말, 흐름. 그렇죠? 흐름. 더 하나 추가시키면 오류 써주세요. 오류. 오류도 포함이 돼야 돼요. 오류 제어. 네트워크 계층은 교환, 그 다음에 중계, 경로 선택, 트래픽, 채증 다 관계되네. 그 부분이 나오면 다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뭐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전송 계층, 엔드 투 엔드. 거기 보면 흐름 제어도 에러 제어도 있는데 사실상 이 전송 계층은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러 제어가 나오면 흐름 제어만 나오면 바로 뭐야? 데이터 링크라고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에러나 흐름 제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계층에는 각각의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마다 막 혼용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에러나 흐름 제어는 어디 쪽이다? 무조건 데이터 링크 쪽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은 전이중, 반이중, 다음 방향. 그 다음에 교환, 대화 관리, 회화, 대동기점, 소동기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세션 계층. 표현 계층은 코드, 변화, 구문, 압축, 번역 이런 것들이 나오면 표현 계층입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만 달달달.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써놓은 것만 잘 정리해 두셔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었죠. 네트워크는 경로 선택이잖아요. 경로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답이냐 이 말이지. 오류 제어는 모든 단계에서 다 해. 얘는 여기서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뭐야 네트워크 계층이. 근데 오류 제어만 나왔으면 어떻게 돼? 가장 주로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거든. 그러니까 에러제어, 오류 제어는 바로 2번 계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문제를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은 정보 형식 설정 코드 변환 맞고 네트워크는 정보 교환과 주황, 그게 핵심들인 단어예요. 응용 계층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지 회화 단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회화 단위는 그렇죠. 세션 계층을 말하죠. 물리 계층 정기적이고 기계적인 신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141번. 랜입니다. 랜. 아까도 얘기했지만 랜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요거 두 개. 데이터와 물리 계층과 데이터 물리 계층. 데이터와 데이터 링크 계층. 그다음 물리 계층의 의미고 얘는 뭐와 반대가 된다? PSDN이라든지 PSTN이라든지 ISDN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막 네트워크, 아주 넓다는 네트워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랜 이거에서 좀 다른 건 뭐냐 그러면 랜입니다. 규모가 작은 어떤 거야? 한정된 지역, 개인 소유, 근거리, 수킬로미터 이내, 동일 건물. 그래서 이거는 경로 선택이 필요 없어요. 이거 잘 나오죠? 경로 선택이 필요 없고 원거리보단 고속이지. 고속. 이런 것들이 바로 랜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단일 기간이 소유다, 수킬로미터 이내다, 그 다음에 뭐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경로 선택이 필요 없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음 헤드를 설명에 해당되는 건 뭐냐? 제한된 지역 통신, 데이터 파일 공용, 광역통신 대전환 통신망, 광역통신망은 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단위 고속통신망, 바로 랜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은 랜이고, 배는 부가가치망이고, ISD는 종합정보통신망이고, PSD는 공중전화망. 그 다음 142번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 광케이블이 대부분 다 나와요. 케이블은 어떤 게 존재하냐면 꼬임선 케이블 있죠? 꼬임선 케이블. 보통 UTP라고 그래요. UTP.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요 UTP 선은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직접 들어오는 선이 있잖아요. 구부릴 수 있는 거. 허연색 같은 그게 UTP에 8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썼던 비디오와 같이 굵은 선 있죠? 그것이 동축이고 광은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얘는 정기적인 개념과 유도가 되면 이건 비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광 케이블은 전기라는 얘기를 하면 다 틀려.
빗으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다 좋아. 다 좋은데 가격도 뭐 문제가 되진 않죠.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이 광 케이블은 119km 정도를 중계기 없이 그냥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계기라는 게 뭐죠? 신호가 떨어지면 팍팍팍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거가 없이도 119km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굵기면 한 900개의 채널을 가질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손목같이 굵은데, 더 굵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한 1kg, 한 1kg 정도가 되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하나의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싼 거죠. 왜냐하면 꼬임선 케이블이 1kg가 한 3, 4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는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30개에서 40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야?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에 900개의 채널 가질 수 있으면서 이렇게 굵으니까 하나의 채널당 비용은 엄청나게 싼 부분이죠. 그래서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 요것만 잘 기억해서 전기 부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랜의 전송 매치는 가장 좋다. 대역폭이 넓어 많은 전송 능력을 갖고 되며 향상되며 동축 케이블보다 감소 현상이 매우 적고 전기적 잡음이 받지 않게 돼. 전기적 잡음 줄 주세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영향의 보안성이 뛰어나다. 보안성. 동축 케이블 비해 무게가 가볍다. 그 다음에 정기적 관계 없다. 역시. 고속 데이터 전송과 대량의 전송이 다 좋은 얘기죠. 뭐 중폭기 다 나왔던 얘기. 버스링 해주고. 자, 문제 읽어보죠. 저손실성이다, 광대역이다, 무유도성이다, 보안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겠고 143번은 통신 케이블에 대한 얘기네요. 규격. 여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1Mbps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100m야.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 규격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5 베이스 4 이렇게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통신 케이블은 5Mbps가 나온다. 이 베이스 방식은 디지털 신호예요. 이렇게 이런 번호. 이거는 뭐냐면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다중화시킬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5Mbps 속도로 낼 수 있다. 뭐를 400m마다 증폭기를 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0m마다 증폭기를 달면 만약에 10 블로드 8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10Mbps 속도가 나온다. 800m마다 증폭기를 가설하면 맞죠? 블로드 밴드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 그 다음에 끝에 여기에서 만약 F가 있으면 강파이버라는 얘기고 T가 붙어 있으면 트위스트, 꼬임선이란 말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동축이에요. 이게 뭐라고? 광. 이거는 꼬임선, 이거는 광. 동축.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규격에 대한 앞에 있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문제 보죠. 문제는 10 베이스 T라고 그랬네. 10은 뭐야? 10Mbps라는 얘기잖아. 근데 증폭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꼬미선 같은 경우도 3, 4kg로 정의되어 있지만 안 돼요. 한 300,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호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생략한 거는 T가 붙어 있으니까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그 다음 베이스밴드 방식으로 써라.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거리가 빠져져 있어.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144는 밴입니다. 밴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밴은 이거랑 잘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밴 책에는 왼쪽에 그려져 있지만 여기 오른쪽으로 읽게요. 여기는 정보 처리 계층,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통신 처리. 그 다음에 여기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에 전송 기능. 기본 처리 계층, 그래요. 밴은 일단 뭐냐면 부가가치망이죠. 부가가치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기본 처리 계층만이 랜입니다. 저 같은 경우의 이론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PC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 PC방을. 랜을 좀 설치해줘. 그럼 남은 뭐만 해? 컴퓨터 갖다 놨고 연결만 시켜. 컴퓨터 프로그램 다 안 깔아. 통신만 되면 돼.
0만 1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도 돼. 그게 랜이야. 그 사람이 요구한 건 뭐야? 바로 밴을 요구한 거죠. 네트워크, 인터넷 될 수 있게끔 하고 관련 통신 프로그램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요. 기본 처리 기능은 보통 기능을 하면 전송 기능이라고 하고 얘는 교환 기능이라고 하고 여기는 통신 처리 기능이라고 하고 여기는 정보 처리 기능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밴의 기본 기능 네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가지가 있고 계층으로 물어봐도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처리 계층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여기 문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앞에 이론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제공 시 통신회사를 기관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 말 사설망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축축해 놓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 서비스망은 바로 밴을 의미하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알고 계세요. 간을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거 맨은 뭐냐면 맨은 메트로폴리탄인데 이거는 50km 이내라는 거 옆에다 써주세요. 50km 이내란 말이 나오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예요. 그 다음에 when은 거리 제한이 없어요. 요 얘기가 나오면 when이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코렌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렌은 병원, 대학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상 이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시험에 맞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죠. 50km 말이 나오면 맨으로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 없는 인터넷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한다면 when으로 병원이나 시설처럼 어떤 직접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다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라인을 따서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는 공중기업망이란 코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답은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5번 ISDN입니다. 종합 정보 통신망이죠.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이 시작된 네트워크지만 실제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죠.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신호도 다 똑같이 기계도 다 똑같이 하다 보면 물론 우리한테는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보안을 요하는 군사나 국가나 뭐 그래서 병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는 절대 싫어하거든. 그래서 일단 특징을 살펴보면 거기 있는 걸, 책에 있는 거를 참조할게요. 모든 정보통신망을 하나 통폐합한다. 시험 문제에서 ISDN을 얘기하고서 통신망의 어떤 부분은 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려. 다 통폐합이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모든 통신선로와 교환기를 디지털로 한다. 그런데 100%는 아니야. 주의하세요. 100%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망도 수용한다야. 중심이 되는 교환기나 중심이 되는 백본, 중심 라인은 다 디지털화, 광 케이블로 설치하겠지만 기존의 아날로그를 다 철거하지는 않겠다. 이게 의미고 거기가 있네. 세 번째. 기존 전화망은 디지털 경기와 연결해서 기본 서비스니까 전화망은 전화하고 연결된 아날로그 망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던 아날로그 교환기를 디지털로 바꿔서 EP 플러스 D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두 개의 음성 채널과 신호 채널, 제어 채널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광을 설피해서 두 가지, 미국식과 북미식이죠. 23B 플러스 D와 30B 플러스 D 채널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1차원 서비스고 이게 기본 어세스예요. 기본.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B가 64거든요. D가 16인데 물론 16과 64가 있어요. 예. 끝까지 읽고 나중에 채널은 다시 보죠. 64가 이래서 기본 서비스다니까 B 채널이 이게 정보 전송용이거든요. 정보 전송용. D가 신호 제어 채널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 곱하기 64 플러스 6이야. 왜? 소규모니까 16을 쓰면 되거든요. D는 뭐냐면 B는 사람의 음성이나 패켓망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야. D는 따르릉 소리와 같은 제어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제어 채널에는 16 정도면 돼. 규모가 작은 데에서. 그래서 계산하면 2하고 64하고 16이면 144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플러스 시킨 192kbps를 제공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속도는 요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용량 계산할 때.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 중 발신 가입자로부터 수신자까지 모든 전송, 교환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며 음성과 비음성, 영상 등 모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신망은 당연히 ISDN. 첫 번째 PSDN은 패켓망, 인터넷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배는 위에서 배웠던 부가가치망, 네 번째는 공중전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6번 문제도 여기를 참조할게요. 여기 아까 OSI 그려놨던 데 있죠? 여기. 자, 베어러 서비스는 뭐냐면 요거를 우리는 베어러 서비스라 그래. 베어러. IS는 이 전체를 서비스하는 건 텔리 서비스라 그래. 텔리 서비스. 그러니까 ISDN에 지금 쓰는 형태는 이거밖에 쓰지 않지만 기본 서비스의 목적은 이 텔리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S의 모든 계층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다 되는 거지, 이걸로 연결하면.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거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을 한다. 그래서 베어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읽어보세요. 회선 교환, 패켓 교환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합의 계층, 즉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이 세 계층을 지원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텔리 서비스는 이용자 측 줄치시고 전화, 비디오, 팩스, 패스밀리, 텍렉스 이런 얘기를 줄쳐주시면 텔리 서비스와 베어러 서비스를 구분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ISDN에서 실제로 단말을 조작하고 통신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본 서비스는 두 가지 중에 이거죠. 텔리 서비스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147번이 바로 채널이 나와 있네요. B채널, D채널, H채널 말고 A채널, C채널도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거의 쓰지 않는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정보 전송용.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래서 얘는 64kbps만 쓴다. 이게 기본 채널이죠. D채널은 16채널과 64. 신호 소리 같은 신호 채널이야. 신호 제어 채널이라고 그러죠. 보통 제어 채널. 이거는 요거의 고속이야. 고속 정보용. 그래서 H0, H11, H12가 있거든요. 요 속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거기 보면 H는 H0는 384K, 384K. 여기는 1536K. 그다음에 여기는 1920K. 그러니까 고속 정보를 보낼 때 이런 H 채널을 쓰게 되는데 요 단위가 K면 소수점이 안 붙는데 이게 메가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20 메가. 맞죠? 메가. 요거 주의하십시오. K가 붙으면 그냥 1920K. 메가니까 더 높은 단위가 소수점이 붙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나왔네. 147번. 다음 중 ISDN 채널의 종류와 전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D채널이 128. 그죠? 옳지 않죠? D채널은 얼마? 16에는 64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 148번 문제는 보면 기준점, 분계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ISDN을 보면 일반 전화선이 4가닥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하나 안 쓰고 B채널, B채널, D채널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이제 DSU라고 해요. DSU. 그 다음에 라우터. 그 다음에 교환기인데, 교환기가 실제로는 여러분이 보통 회사에서 쓰는, 회사에서 보셨지만 이게 키폰 있잖아요. 키폰. 교환시킬 수 있는 전화기 같은 거. 이제 ISDN 전화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고, 하나는, 실제로 했죠. 전화 2개 연결해가지고, 일반 전화를 2개 연결해서 실제로는 8개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포기가 되고, 하나는 전화 하나 쓰고, 하나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정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NT1이라고 그러고, 이걸 NT2라고 그러고요. 이게 TE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하나를 연결할 때, 컴퓨터를 연결할 때, 컴퓨터 이쪽에다 그릴게요. 컴퓨터를 연결할 때 쓰는 카드가 S카드라고 그래. S카드.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T1, 요거를 NT2, NT1, 이걸 터미널 어댑터, 요게 아날로그나 아날로그 저는 T2, 이걸 T2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DSL을 ISN 길에서는 NT1이라고 본다고, 라우터를 NT2라고 그러고, 교환기 형태를 T1이라고 그러고, S카드를 터미널 어댑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경계점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R, S, T, U 이렇게 요걸 바로 뭐라래? 분계점, 기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집 안하고 집 밖을 구분하는 경계점을 바로 U점이라고 한다고. U점.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다 ISDN의 기술이고 이쪽은 기존에 있던 거잖아. 기존과 ISDN의 경계점을 R점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장비와의 구분이죠. 장비와의 구분. 그러니까 여기는 장비, 그 사용자 장비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의 구분점이고 이 T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죠. 사용자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점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세번적으로 안 나오니까 일단 요거 STRU 요 네 가지가 바로 경계점이라는 거 하고 요 TA하고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U점 뭐라고? 옥내와 옥외. 이거는 ISDN과 BISDN과 ISDN. S는 뭐라고요? 각각의 ISDN 단말기를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와 단말기와 네트워크 장비, 사용자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구분하는 점. T점은 뭐라고요? 이거 NT1과 NT2를 구분하는 경계점으로 사용자와 네트워크 이건 장비 쪽이고 이거는 영역 쪽이란 말이에요. 영역. 기술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장비, 네트워크 장비, 사용자 영역, 네트워크 영역, 네트워크 여기까지는 네트워크망에서 관리하겠다 이 말이지. 요 구분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인터페이스 기준점이 아닌 건 T 있죠? 그 다음에 rate R이 있고 터미널 어댑터 T에는 바로 모뎀이야. S카드, ISDN에서는 모뎀 카드를 TA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뉴 미디어 분리는 그 유선형, 무선형 패키지인데 이건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케이블, TV, 뭐 비디오, 텍스, 텔렉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것이 유선형, 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뉴 미디어라는 건 뭐야? 미디어라는 거는 신문이나 방송을 말하잖아요. 새로운 미디어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과 결합된 모든 장비나 기술을 다 뉴 미디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든 거가 다 포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선형 연결된 거, 무선형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있는 패키지형 미디어.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쯤 다 읽어보면 구분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나와? 밑에 보니까 패키지계 뉴 미디어에 속하지 않는 거 구분하라는 거죠. 케이블 TV는 유선형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150번 마지막이네요. 뉴 미디어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네요. 전화나 텔레비전에 연결한 정보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케이블 TV, 비디오 텍스, 텔레텍스트, HDTV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슷비슷한 내용이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텔렉스 같은 거, 텔레텍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줬을 때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로 나왔던 문제를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부가적인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강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참조하시면 좀 전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